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에서는 그동안 월요일에는 라이브 방송으로 정치 현안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목요일 정도에는 이제 녹화된 방송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언론에 화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를 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할 경기도의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인데, 그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이신 이현욱 씨를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현욱입니다. 네, 사장님, 저랑은 이제 4년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가계부채 대책 같은 거 논의할 때, 네, 그때 만나 뵙고 지금 처음 뵙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원래는 변호사고요. 예, 2001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하면서 한 15년 정도는 참여연대 활동을 많이 했고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을 5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희망본부, 예, 본부장으로 했고요.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을 또 오래 같이 했습니다. 그래도 민생경제위원장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민생운동을 주로 하다가 예, 작년 2월달에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사장으로 작년? 예, 작년 2월에 올해 2월이 아니에요? 예, 작년 2월입니다. 예, 그래서 GH 사장으로 예, 부임하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어떤 회사인지. 뭐 지방도시공사, 광역지자체 도시공사인데요. 네. 예, 서울에는 이제 SH가 있고 그렇죠. 경기도에는 GH가 있다, 이렇게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저희는 이제 산업단지, 주거단지 이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를 개발하는 회사다. 예, 그렇습니다. 토지 조성을 하고, 조성까지. 예, 오케이. 택지 조성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또 그걸 분양하고, 또 뭐 아파트를 건설하고, 뭐 직접 건설하는 건 아닙니다. 발주를 해서 또 아파트를 분양하고, 공공 분양 뭐 이런 역할을 같이 하죠. 또 임대 아파트도 짓고, 네, 관리도 하고, 예, 이런 역할을 합니다. 크게는 이제 공공시행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공시행사.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회사가 SH는 굉장히 큰데 GH는 별로 안 크지 않아요? 어때요? 뭐 근데 인구는 거의 비슷한데. 네, SH보다 직원 수도 좀 적고요. 예, 자본금도 좀 적은데요. 사업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예, 그래요? 경기도 훨씬 더 땅이 넓고 할 일도 훨씬 많아서.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현재 예를 들면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예. 자산이 얼마인데요? 지금 자산은 한 9조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SH는? 네. SH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없는데요. 네. 거의 2배 되는 느낌인데 약간. 아마 저희 한 2배 될 겁니다. 네. 네. 저희 자본금은 이제 4조 정도 되고요. 네. 예. 네. 저희가 적은 규모와 적은 돈을 가지고 사업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SH는 이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땅이 없다 보니까 도시 재생을 많이 하고 또 예,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신규 개발 사업들을 계속 새로 발굴해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요. 네, 예, 그런 상황이라서 더 어떤 그게 자본금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예, 서울에 아니, 땅이 없어. 그 사람들은 땅이 없는데 또 어떻게 일들은 또 그렇게 그러니까 자산을 이제 많을 수가 뭐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하는 거죠. 도시 재생 이런 것들은 어려운 일이고요. 네, 뭐 땅이 없어도 뭐 저류지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 근데 뭐 경기도 하면 난개발의 대명사가 경기도 개발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손댄 데는 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손을 안 대서 그런 건데요. 저희가 손대면 뭐 아주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기존의 됩니다. 네. 경기도 도지사들이
경기도 개발공사를 통한 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경기도의 사업을 대부분 LH에서 하고 있고 또 민간 사업들 또 시군에서 추진하는 개별 사업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좀 혹시 체계적으로 그게 더 큰 이유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토지 수용을 갖다 대규모로 크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국토부만이 지정할 수 있고 그 사업은 LH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애초에 이렇게 크게 할 데가 없으니까 LH가 들어와가지고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휘두를 곳이 별로 없는데 비해서 신도시니 뭐니 하는 것은 이제 수도권에 많으니까 땅이 그러니까는 그 사업을 다 LH가 다 쥐고 흔들다 보니까 도리어 경기도 개발공사는 낄 데가 도리어 없어진 결과가 된 건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옛날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책을 쓸 때도 한번 조사를 했을 텐데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이 택지 조성 뭐 개발 사업 단지가 23개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21개를 LH가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네. 경기도가 끼어 들어갈 수가 없지. 예. 그래서 좀 다른 시군하고 네. 다른 시도하고 달리 경기도는 너무 이제 국가기관, 국가공기업인 LH가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있고. 그래서 LH가 하는데도 뭐 명분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 수도권 주택 문제네 이런 거는 뭐 심각한 국가적 문제 아니냐. 네. 또 LH가 경기도에서 좀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지방 균형 발전에도 쓰지 않느냐라는 그런 명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좀 저희는 그 도시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만이 많죠. 그냥 집만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을 때도 너무 수익성 위주로 지으면 또 안 되고 정말 주거 안정을 제대로 보장해 주느냐 그리고 정말 쾌적한 환경, 직주 근접, 자족성 또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아무래도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사실은 경기도 입장에서 많죠. 네. 그렇죠. 사실은 뭐 경기도 입장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그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오셔서 일하면서 무엇이 그동안에 뭐 꼭 경기도시주택공사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공공 그 개발공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방금 그런 얘기를 좀 하셨지만 실제로 일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어떤 것들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이제 공공의 권한을 동원해서 토지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뭐 산업단지 수용부터. 예, 수용부터 하죠. 그래서 뭐 수용부터 해서 뭐 인허가 다 거쳐가지고 네. 결국 토지를 조성해서 민간에 파는 건데요. 네. 이제 지금까지 사업 방식이 대부분 민간에 팔아버려요. 네. 뭐 산업단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택지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주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자꾸 민간에 팔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민간에 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간의 투자 자산 또는 투기 자산이 되기 쉬운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의 재원과 공공의 권한을 통해서 조성했으니까 웬만하면 민간에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은 그러면 돈을 못 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민간에 안 팔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첫째는 그거죠. 그래서 왜 꼭 민간에 팔아야 되냐. 근데 여러 규정들은 민간에 파는 것을 전제로 다 설계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규정 좀 바꾸고 민간에 팔지 않으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 거죠. 그게 토지도 그렇고 그 건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도 가급적 하지 말고 민간에 팔지 않으면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이렇게 하니까 뭐 처음에는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사장이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 이제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공공이 조성한 택지 또 공공이 만든 그런 건물, 아파트 이런 것을 민간에 팔지 말고 공공이 계속 보유하면서 민간이 이용하게 해주자.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시니컬하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더 가깝다고 보는데
LH 공사가 됐든 그 지역 개발 공사가 됐든 그 공사를 만든 원래 목적은 그 국가의 권력으로 땅을 싼값에 뺏어서 그 넘기려고 만든 기구예요. 그 사람들이 애초에 이거를 만들 때 이게 공공이 보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공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니까 땅이 필요한데 국가가 민이 갖고 있는 국유지는 별로 없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 민간에 놔두면 민간이 결국은 살려고 하면은 시가로 비싸게 사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걸 일종의 이제 중간에 하나 국가가 들어가 가지고서는 공공이 가져간다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막상 그거는 이제 민간한테 이제 불화를 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 이제 키워주고 하는데 그것도 과정에서 또 뭐 나오는 돈도 있었겠지만 이게 굉장히 한국에만 있는 방식이거든요. 다른 어디를 간다고 해서 이렇게 공공의, 그러니까 민간의 땅을 정부가 뺏어서 마진 붙여가지고 다시 또 민간한테 팔아 넘기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그거 하려고 만든 회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는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국가가 숨겨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네, 이건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든 기구지 않습니까? 근데 왜 팔어? 네. 근데 왜 파냐고? 아니 그러니까요. 네, 이거 말이 지금까지 그래서 거예요. 왜 파냐고 그래서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부터 그러면 공기업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야 되냐? 그러니까. 라는 것부터. 네. 공기업이 그렇게 돈 많이 벌 이유가 뭐 있냐? 공기업이 유지만 하면 되지. 공기업이 좋은 일 많이 하라고 공기업 아니냐? 이게 이제 재정행위하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재산으로 뭘 하라라는 뜻이 네, 된 맞습니다. 거죠. 기업적 방법으로 공익에 기여하라. 이게 공기업 아니냐? 근데 왜 공기업이 사기업처럼 막 돈의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냐? 네.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건 또 안 맞으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눈이 혈안이 돼서 막 그러지 말고 기업적 방법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만은 공익을 최대한 추구해 보자. 예, 그렇게 이제 지금 사업 방식을 바꾸고 있는 거죠. 열심히. 골치 아픈 사장님이 오셨네요. 예, 아주 뭐 까다로운 사장이 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혁신을 하는 사장이 온 겁니다. 네. 네. 근데 잘 돼요? 어때요? 근데 왜냐면 아유, 뭐, 그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행위로서의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도정의 예산을 통한 재정 보조이 있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의 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뭐 수익성이 확 낮아지는 것을 하면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요. 처음에 일단은 뭘 했냐면 임대를 하되 분양만큼 수익성이 나오는 모델을 만들자. 이렇게 일단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지금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GH라고 하십시다. 네. GH에서 갖고 있는 임대주택이 몇 호나 돼요? 아니, 저희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SH나 LH에 비해서 훨씬 조금밖에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별로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재명 지사 오기 전에 도지사들은 원래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사업은 LH가 하는 사업이죠. 꼭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사실은 저희도 원래 해야 되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 전에는 음. 도지사들이 이런 임대주택 사업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별로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새로 지방 정부가 교체되면서 우리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을 많이 하자. 네. 이런 방향을 정한 것이고요. 그럼 저는 많이 하자고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지금 기존의 사업 모델들은 약점이 너무 많다 이렇게 네. 본 거죠. 그러면서 우선 분양 모델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양 모델이라는 거는 민간의 땅을 싸게 수용을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상당한 개발이익을 남기고 팔아요. 또 산 사람도 상당한 또 시세 차익을 얻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데 그럼요. 분양을 꼭 해야 되냐? 직원들은 그럼 돈 어떻게 법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지만 분양만큼 돈 모든 모델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조를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짜가지고 네.
리츠를 통해서 리츠의 지분을 대부분 공공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민간의 지분이 거의 안 들어오는 리츠를 만들죠. 리츠라는 게 이제 부동산 펀드인 예,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이 리츠의 대부분 공공이 출자해서 만들고 저희는 땅을 원래 민간에 팔 땅이지 않습니까? 민간에 팔려는 가격 그대로 이 리츠에 팝니다. 네. 그러면 이 리츠는 거의 대부분 공공에서 출자한 네. 리츠니까요. 네. 민간으로 개발 이익이 안 가지 출자라는 않습니까? 거는 에코티 아니면은 에코티죠. 네. 네. 예, 일단 에코티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론이 있고요. 자기 자본 플러스 론. 예, 대출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땅을 민간에 매각을 많이 하니까 이 민간 그냥 시행사한테 매각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주도해서 설립한 리츠에다가 매각을 합니다. 예. 그럼 저희는 일단 매각을 했으니까 네. 원래 얻을 이익을 얻었죠. 네. 예, 문제 없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리츠에서 아파트를 건설을 해요. 네. 리츠는 어떻게 돈을 벌어요? 리츠는 아파트를 건설해서 네. 임대를 합니다. 20년간 네, 네, 네. 20년간 임대를 합니다. 예. 임대를 하면서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임대를 합니다. 네. 예, 여기서는 사실은 그 감가상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은 안 나요. 네. 20년간 수익은 안 나고 약간 적자가 생깁니다. 네. 근데 20년 후에 리츠는 청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청산을 할 때 제2의 리츠를 또 만들어서 네. 거기다가 팝니다. 팔 때 팔 거면 못하라고 그냥 리츠를 그냥 유지하지 못하라고 팔아요? 이 리츠가 아직까지 30년, 50년 이런 리츠를 우리나라는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예, 아직은 설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주택 도시 기금하고 얘기를 했을 때 20년 후에 청산한다고 해야 예, 이게 사업성 평가가 됩니다. 예. 네. 네. 사실은 저희는 뭐 영구적인 걸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현재 가능한 방법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20년 있다가 제2의 리츠를 만들어서 판다는 걸 전제로 사업성 평가를 했더니 충분히 사업성이 나온다. 예, 그래서 자본 수익률도 뭐 굉장히 높다. 네. 한 7.9% 정도 된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땅은 제가 받고 팔았고 자본 수익률은 연 7.9%나 되고 그러면 충분히 분양하고 버금가는 수익이 나오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올해 예, 사업에 착수를 했고요. 네. 예, 그래서 어디에 뭘 해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광교 지역 과거에 있던 광교라는 것이 수지 용인 네, 광교, 네, 네. 용인 광교 신도시에 있고요. 네, 네. 과거에 그 법원 검찰청이 있는 부지에 한 550세대 정도 해서 50세대 정도. 예, 중산층이 들어가는 임대주택을 네.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이 중산층 임대는 저희가 분양 사업을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는 네.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양동수 씨가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뉴스테이 예, 협동조합. 를 한데 뉴스테이를 협동조합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리츠가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것을 예. 8년이 아니라 20년짜리로 들어갔다. 네, 그런 얘기군요. 겁니다. 네. 예, 네. 20년짜리로 한 거고 네. 유스테이 방식을 그대로 활용했는데 네. 민간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공공이 99.6%의 지분을 가지고 예. 출자하는 이런 방식을 한 것이고요. 20년 후에도 저희가 매수자 지정권을 확보를 해서 제2 리츠도 역시 똑같은 공공 리츠로 만들어서 예. 계속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분양을 안 해도 임대를 했는데도 수익은 분양한 거 비슷하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걸 하나 보여준 거죠. 근데 직원들한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을 운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주택 값에 비해서 임대료, 그러니까 월세로 나오는 임대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또 막상 사람들 생각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가장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값이 너무 높아서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값이 높기 때문에 분모 수익률 계산할 때 네.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득에 비해서 너무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그 값에 비해서 나오는 임대료가 수익률 기준으로는 낮을지 모르지만 네. 임대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네. 시가보다 조금 낮아봤자 사람들 생각엔 여전히 비싼 임대료라고 생각은 안 해요? 뭐
그렇죠. 비쌉니다. 예. 네. 근데 시세보다 낮으니까 저희는 수익률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요 첫 번째 모델은 그러니까 분양을 꼭 해야 되는 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케이. 만든 것이고요. 네. 예. 임대지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분양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이것도 가능하다. 근데 그 수익성은 사실은 네. 20년 뒤에 얼마에 팔리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많은 많은 게 좌우되죠. 네, 네. 그렇지만 네. 일단 땅을 제가 받고 팔았으니까요. 오케이. 예, 거기서 일단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는 출자하는 건 200억도 안 되는데 그 지금 예상 수익은 한 800억 되거든요. 물론 그게 오면은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고 서로 200억을 하나도 못 건진다고 해도 이미 땅을 팔아서 이익을 봤으니까요. 네. 토지를 안 팔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로 하면. 예, 토지 임대부도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돈이 잠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잠기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저희도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는 겁니다. 네. 네, 사실은 유동성 문제만 없으면 안 파는 게 최고 좋죠. 리스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요? 이제 저희가 일부 내고 허그가 대부분 내고 음. 예, 주택도시금이 대부분 내고 네. 뭐 저희는 도에서도 조금 내달라 이렇게 네. 해서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허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아까 말한 수익률은 그 에쿼티 기준으로의 수익률인 예, 에쿼티 거죠?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그건 레버리지가 높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허그를 돈 빌려주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빌려주는 허그라 건 하면 주택 예, 도시기금인데요. 주택 보증기금이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주택 도시기금 주택 그러니까 왜 허그냐면은 이제 원래는 보증공사인데 맞습니다. 저번에 예. 그 정성호 교수가 그 얘기를 했죠. 뭐냐면 신기하게 이상하게 주택도시기금을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갖다 이거를 누군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하더니 갑자기 네. 보증공사가 운영하는 네, 걸로 가져갔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허그라는 말씀하시지만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건 주택도시기금이다. 맞습니다. 네. 예. 허그는 운영기관일 뿐이고요. 네, 주택도시기금이죠. 돈을 대는 것은 이제 저희는 이제 로는 주택도시기금하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네. 출자는 뭐 주택도시기금이 대부분 해줘야 되고요. 네. 최소한 70% 해주기로 했고 뭐, 얼마 어떤 조건으로 빌려줘요? 예,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내부적 수익률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 3.3%입니다. 네. 예, 그 출자 에쿼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로우는 또 달라가지고 예, 지금 2.3%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2.3% 말이 안 되니까 대폭 낮춰달라고 하고 있고 그건 이제 근데 이번에 광교에 지은 것은 2.3%로 받았어요. 아니 지은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 네네. 예, 아직 리치를 이제 곧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아, 아직? 예, 예, 아직 협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이다. 추진하고 있는 네, 거죠. 네. 저희는 도의회 승인 받아서 승인 받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네, 도에서는 승인을 받았지만 네, 네, 맞습니다. 허그가 안 해주면 그만 아니에요. 아, 물론 안 해주면 허그가 해준다는 전제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협상을 해서 허그로부터는 얘기가 예, 받았어요. 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다만 지금 넘어가야 되는 그 뭐죠? 관문이 지금 도정에서 승인 받는 거예요? 뭐 이게 처음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설득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열심히 설득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그렇고요. 그러니까 설득이 어디까지가 허그는 거의 다 설득됐어요. 됐고 예. 남은 지가 예, 어디냐고. 이제 금리 문제. 그러니까 음. 그건 금리는 사실은 기재부가 결정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로온을 할 때 1% 자금을 줄 것이냐, 1.5% 줄 것이냐. 그게 또 지금은 2.3% 기재부가 결정합니다. 거예요. 돈은 기재부가 결정합니다. 아하. 네. 그럼 허그는 뭐 하는 거야? 금리 정 운영하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정해준 기준대로 운영하는 값을 겁니다. 못 정하는 거면 사실은 운영한다 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그게 다 그 가이드라인에 알겠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기재부가 정하는 것이죠. 예, 특히 돈에 관한 거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기재부에서 지금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저금리 상황이니까 예. 그 금리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다 조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정이 되면 금리가 확정되겠죠. 저희는 이제 1%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만약에 1%가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이 말한 아까 말한 2.3%라고 하셨나요? 그럼 민간에서 조달해야죠. 민간에서 1.5%에 조달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 네. 증권사 통해서 직접 금융으로 ABS 발행하면 예, ABS 발행하면 1.5% 조달할 수 그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계세요? 아니, 그것도 하고 있죠. 네. 수익률이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서 M&A 같은 걸 해보면 네.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니까 네. 가치 평가를 해보면 네. 크게 보면은 들어오는 캐시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몇 년 뒤에 리세일 밸류가 네, 이제 맞습니다. 얼마가 네. 되느냐가 네, 이제 맞습니다. 중요해서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그 허그에서 그 매각할 때의 그 가치를 굉장히 짜게 해놓거든요. 그래야겠죠. 예, 뭐 이게 20년 뒤에 매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시세를 따져가지고 지금 시세도 굉장히 짜게 한 다음에 그거에서 0.6%만 인상된다.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해놓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엑시트하는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현욱 사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뉴스테이가 하던 8년짜리 비즈니스를 20년으로 늘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팔고 나가는 이익을 민간업자가 챙기던 것을 그것을 공공 리츠가 갖게 하자. 갖게 하자. 예, 근데 저희는 팔고 나가지도 않고요. 사실은 네. 제2의 공공 리츠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넘기기 때문에 사실 민간으로 가는 건 전혀 없죠. 그래서 계속 공공에서만 돌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말씀드린 기본 주택이 아니고요. 오케이. 중산층 임대라고 해서 분양을 임대로 돌릴 수 있다. 수익을 보존하면서 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갔으니까 사장으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임대 하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대해서 돈 벌 수 있다라는 것을 딱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사장이 임대해서도 분양만큼 수익이 나오는 것을 만드네.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주택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주택은 원가를 보존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보자. 지금 분양만큼 수익이 나오는 임대도 만들었는데 원가를 보존하는 임대를 만든 건 더 쉽지 않겠느냐. 원가를 보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지금까지 임대는 적자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 위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적자가 나는 모델이에요.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여요. 그래서 적자가 나니까 안 좋은 곳에 지어요.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좋은 곳에다가 핵심 역세권 이런 데다 짓자. 좋은 곳에다 하고 대신 우리가 운영비는 받는 본전은 되는 그래서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을 받는 그래서 무수익 구조 본전 예, 무수익 구조가 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 분양에 버금가는 수익을 내는 것도 했는데 무수익 구조 만드는 건 쉽지 않겠냐. 그러니까 금방 그래서 만들었죠. 그건 본격적으로 한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원래 저는 무수익 구조 만들고 싶은 거는 제가 오랜 꿈이거든요. 그래서 딱 무수익 구조 해서 딱 만들어서 무수익 구조인데 또 무수익 구조인데 너무 핵심 요지에서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또 임대료가 비싸면 또 이게 뭐 수요가 별로 없을 테니까 무수익 구조면서 확실히 임대료를 한번 낮춰보자. 그렇게 해서 땅값이 비싼 데다가 하려면 용적률을 확 올리는 거죠. 무슨 율? 용적률. 500%까지 올리자. 그래서 용적률을 확 올리고 두 번째 자금도 우리가 뭐 유럽 같은 데 보니까 대체로 30년짜리 1% 장기 저리 자금을 보통 국가가 책임지고 해준다. 우리도 그럼 그걸 전제로 하자. 1%의 장기 저리 자금을 제공한다. 계속 제공한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는 최소한 적자는 나지 않는 구조. 임대료는 임대료를 산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기본 주택인 거죠. 그렇게 해 보니까 대체로 핵심 요지의 시세 50%, 60% 넘지 않고요. 아주 저렴한 데는 뭐 43%까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수요가 있겠다. 좋은 모델이고 우리는 원가를 보존해서 손해는 안 보니까 적대가 안 나니까 지속 가능할 것이다. 손해를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때 시가 그러니까 시중 임대료의 반값으로도 브레이크 이븐이 된다고 하면 되는 그러면 겁니다. 시중 임대료의 한 7, 80%로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펀딩 코스트에 많이 달렸겠죠. 펀딩 코스트도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아파트 당 호당 땅값이네. 호당 땅값. 그래서 뭐냐 용적률을 좀 낮추면은 이게 임대료가 팍팍 올라가거든요. 그 땅은 민간인 땅에서 산다?
공공택지. 공공택지. 예, 어차피 수용해서 공공택지를 조성하니까요. 네네. 예, 공공택지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역세권에 가까운 것을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곳들이 있나요? 3기 신도시가 많이 있죠. 아, GTX 그렇구나. 역세권에 네, 그렇구나. 대규모로 개발하는 새로 거죠. 만드는 곳.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때가 기회네. 네, 그래서 지금 하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브레이크 이븐을 맞추는 거는 네. 이제 가능하고 그러면은 시세 대비 50% 또는 40%까지 되더라. 네. 이런 보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뭐 비싸게 해서 뭐 70% 정도 해서 해도 수요는 충분할 거다라고 네. 보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렇죠. 뭐 저는 사실 공기업은 그냥 적정 수익만 내면 되지 많은 돈을 벌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이라든지 사회적 할인율 이런 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만들 테니까 네. 그걸 공공 리츠를 국가가 만들어서 네. 비축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아니면 더 좋은 것은 장기 임대 매입 공사를 만들어서 네. 이 장기 임대 핵심 요지에 있는 장기 임대를 계속 비축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팔 때 네. 수수료만 조금 받고 팔겠다. 원가에 가깝게. 저희가 대충 해보면요. 저희가 기본 주택 설계한 것이 평균적으로 3억 2천 정도가 들어간다고 저희 봅니다. 원가가 3억 2천 들어가면 몇 평짜리?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주택 13평부터 네. 34평까지 있는데요. 한 평균 잡아서 네. 예, 한 중간 정도 되는 게 그 분양 네. 중간 정도 되는 게 전용 면적으로 한 18평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59제곱미터. 예. 예, 59제곱미터도 요새는 발코니 확장이기 때문에 방 3개, 화장실 2개가 나와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살기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평으로 한 25평 된다. 그게 한 3억 2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거든요. 3억 2천 정도 되는 것을 저희는 한 뭐 1,5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국가에 팔겠다. 네. 그 국가가 리츠, 비축 리츠를 만들어서 네. 또는 비축 공사를 만들어서 사달라는 겁니다. 사주고 우리한테 싸게 빌려주면 경기도가 사가지 왜 돈이 중앙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저희는 엄청 대규모로 하고 싶거든요. 음. 예, 대규모로 해서 지금 세 사는 사람들한테 굳이 무리하게 집을 안 사도 아니,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안을 주고 돈도 없는 싶으니까. 사람이 네. 많이 만들고 싶다는 얘기는 정부가 많이 만들러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지. 근데 뭐 사실은 이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걸 근데 그건 결국은 역할이라지만 정부가 그럴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중앙정부가. 중앙정부가 해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경기도 힘만으로 하는 건 소규모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형편껏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해볼 겁니다. 네, 네. 근데 대규모로 공급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정부에 자꾸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주택을 이제 소위 말하면 지금 광교에서 지금 시도하시는 사업은 결국은 20년 후 이게 분양 전환하는 모델 하에 있지만 그 분양될 때 다시 그것을 또 다른 공공 리츠에 넘기는 네, 걸로 해서 맞습니다. 영구적인 리츠의 예. 연속으로 하는 건데 이걸 네. 갖다 아예 수익성이 나는 영구적인 임대주택을 만드는 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좋은 위치에 한번 하자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역세권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데서는 땅이 안 나올 테니까 신도시 만드는 데다가 들어가자. 근데 그것이 수익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500% 해야 되고 빌려주는 돈을 좀 싸게 해줘야 되고 뭐 그렇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네, 네. 예, 저희 사실 뭐 수익을 많이 추구하는 건 아니고요. 무수익 구조를 오케이. 할 네, 건데 약간 수수료만 받을 거고요. 네, 네. 근데 저희가 3억 2천짜리 아파트를 역세권에 지으면요, 그거를 분양할 때 뭐 예를 들어 4억에 분양한다라고 하면 시세는 5억 6억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사실 자산 가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민간에 자꾸 팔아버리면 그렇죠. 주거 안정에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는 국가가 사달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네. 얘기는 결국은 근데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LH공사야. 그러니까 LH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당신들이 택지 개발해가지고 팔 때 네. 나한테 싸게 팔아달라? 물론 땅을 저희한테 주면 네.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네. 저희는 LH도 이 사업을 좀 해라. 네네. 예, 이거는 손해는 안 보는 임대주택 사업이니까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땅을 자꾸 민간에 보내지 말고 네. 국가
공공에서 보유하면서 네.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네. 이런 사업 방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정부에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네. 네. 제가 이제 그 이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아시는데 뭐냐면 정성훈 교수랑 지금 그 사회 수석으로 가 계시는 이현명 교수랑 그 당시 했던 얘기가 그 장기 펀딩을 국민연금이 채권 투자하듯이 그 장기 채권을 사주고 그 돈으로 조성한 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니 멀쩡한 남의 땅 쌍값에 뺏어서 택지 조성한 거를 그걸로 임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수익성이 그보다 더 비싼 값을 들여서 사가는 민간업자도 그걸로 장사를 하는데 못할 이유 하나도 없는 거다 이거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자꾸 국민연금을 끼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포인트는 무슨 예. 말이냐면 영구적으로 임대를 운영을 해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제 지론이었고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 것은 그걸 이제 조금 바꿔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는 방식으로 하면 시가 대비 50% 해당되는 네. 임대료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민간에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해도요. 지금 1.5%를 하겠다는 증권사들은 꽤 있습니다. 예, 사실 더 낮출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네. 국가는 더 역량이 신용이 있죠. 더 좋으니까 1% 자금 조달하는 것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세금은 어떻게 돼요? 세금은 좀 깎아줘야죠. 그러니까 이제 취득세, 보유세, 그 다음에는 뭐 이익이 나면은 이익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만약 이익이 날 경우에는 이 법적으로는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어떻게 네, 뭐 되나요? 이익 나면 뭐 배당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예, 또 펀딩하면 처음 에쿼티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이라고 얘기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LH와 국토부가 동의해줘야 되는 사업이네. 그렇지는 않고요. 대규모로 하려면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저희는 그런 현재 저희가 기본주택을 공공임대로 하고 싶거든요. 네. 예, 공공임대라는 공공임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네. 근데 유형에 포함이 안 됩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 그 유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무주택자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 달라. 근데 누구나 들어가는 걸로 해도 결국은 시가보다 싸면은 사람들 줄이 몰려올 거고 그러면 줄 세우니까 줄 세운 기준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네. 분양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인기가 있으니까 네. 줄 세운 기준 다 있겠죠. 지금 그 그거는 기준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건 저는 뭐 분양하고 유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양도 줄 세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자로 오래 있었던 사람들, 예, 뭐 그런 식으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랫동안 분양을 해왔기 때문에 네. 줄 세우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네. 핵심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구나 들어온다는 말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10년에서 15년 안에 끝장을 내자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죠. 끝장을 낸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전체 가구의 44%는 무주택자인데요. 네. 공공임대는 그 중에 20%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8%에게만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공공임대를 많이 짓기 때문에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지금 정부 계획도 뭐 조만간 뭐 25%까지는 제공하겠다. 네. 그 무주택 가구 중에 75%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네. 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계속 그러면 나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불안한 건데요. 저희는 그 주거 불안이 있는 사람한테 주거 불안을 정면으로 해결해 주자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0만 가구나 30만 가구 이런 식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을 채택을 해서 무주택자 누구나 해서 지금 공공임대의 혜택을 못 받는 그 75%에서 80% 정도의 무주택자에게 기본주택을 쫙 제공을 해서 1년에 20만 가구, 30만 가구 하면 10년에 그만한 규모로 하려면은 우선 택지 확보부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택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LH가 가지고 있는 택지도 다 동원해서 무주택자한테 주거 안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과제니까 그것이 목적 아니냐. 네. 결국 주택 사업이 무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우선적인 과제로 해서 하자라는 기존의 공공임대 기존 공공임대를 하지만 네.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분양을 기본주택 돌려서 무주택자들한테 주거 안정을 본격적으로 제공해 보자. 기존의 월세 시세 한 절반 정도 되면 전세하고 비교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그거는 것이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 아니 꼭 그렇진 않고 지금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채택할 수 있습니다. 채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채택 안 할 이유가 있고. 무주택자에게 주거 안정을 본격적으로 제공해 보자. 무주택자 모두 다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그러니까 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 또는 이재명 도지사가 중앙 정부에 그런 정책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한 거죠. 네, 예, 네.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기본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정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최소한 그러면 임대주택 유형이라도 만들어달라. 지금 이런 짓고 말씀 드리는 있는 거죠. 3기 신도시 중에서 네. GH가 확보한 땅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네. 네. 있기는 있어요. 아 그럼요. 네. 얼마나 과천에 저희가 경기도 지분이 45%인데요. 그 과천 도시공사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저희 지분 네, 만들어야 되고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산지구 하남 교산지구에 저희 경기도 지분이 35%인데 저희 GH 지분이 30% 그러니까 과천 네, 네, 네. 하남 교산지구 전체의 30% 저희가 하게 돼 있고요. 도개발공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시개발공사가 있군요. 예, 과천 말씀하시는 거 시군에서도 보니까. 조금씩 네, 네. 그 하긴 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용인 플랫폼 시티 네. 예, 이런 데는 이제 95% 지분 가지고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GH가 지분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한번 이런 사업을 갖다 예. 해보시면 최대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예, 저희가 지분 가진 데서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더라도 이제 그 잠기 공공임대로 하려면 네. 공공임대 유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좀 바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니까 누구나 들어가는 임대주택 모형을 만들어야 된다. 임대주택 유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금을 싸게 빌려달라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유형이 것이고. 없다는 말씀이 말하자면 이제 영구 임대는 극빈층한테만 예, 해당이 맞습니다. 되고 네. 국민 임대는 무슨 네. 평균 소득이 네, 얼마라는 얼마. 것이 있는데 네, 다 있습니다. 그거를 아예 없애자. 그런 유형 누구나 들어가는 유형도 하나 근데 만들자.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만. 뭐냐면 누구나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줄을 세웠을 때 돈이 없는 사람 위주로 갈 거니까 결국은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저희는 그 소셜 믹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소득 기준으로 막 잘라서 없는 사람들만 모으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믹스는 예, 그 분양에 위치를 가깝게. 통한 믹스가 있고 아니면 같은 단지 안에서의 믹스인데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악마의 역할을 한다고 치면 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도 당첨만 되면 네, 싼 맞습니다. 값에 임대를 들어가게 하자는 얘기냐?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왜 좋은 거죠? 예, 수돗물처럼 누구에게 다 주는 공공 서비스가 좋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거. 우리는 이건 누구한테 다 안 줄 거니까 근데 중요한 아니, 것은 모든 사람한테 아니 다 수돗물도 수도가 된다고. 처음에는 12,000명만 줬어요. 처음에는 수돗물도. 지금은 다 주지만. 처음에는 일단 소수지만 다 줄 수 있는 모델로 가자는 그 거죠. 수돗물이 제일 가난한 사람한테 준 건 아니지. 아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수돗물은 처음에는 뚝섬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준 겁니다. 정수장 가까워야 수돗물 주기가 좋으니까요. 이것도 일단 공급되는 데부터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접근을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도 싼 값에 공공 임대를 주는 그 근거가 소셜 믹스라는 원가는 때문에? 보전하니까요. 아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도 싼 값에 수돗물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근데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이 더 낮은데도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사람한테도 못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수용하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자꾸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생각하면 계속 이게 기존의 공공임대가 가진 단점들을 극복을 못하니까 수돗물처럼 생각하자는 겁니다. 전기를 보급하는 것처럼 생각하자는 겁니다. 왜 주택은 수돗물이나 전기 같은 공공 서비스가 될 수 없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 예, 하여튼 뭐
그거는 뭐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지금의 분양보다는 훨씬 나은 사업 방식이다.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분양은 공공에서 조성한 택지를 자꾸 민간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또 공공 분양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투기를 자꾸 조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에 가지 않게 하자는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적자가 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거죠. 네. 그 사업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 지속 가능한 모델을 사업으로 모델로 만든다는 것은 즉히 정상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의 투기 자산화, 투자 자산화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공익적 가치가 있다. 요 두 가지는 최소한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물론 얼마가 적정한 임대료냐, 최소한 저희는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준 이상이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네. 시세보다는 당연히 싸야 되겠죠. 그 수준 어딘가에서 맞춰지겠지만 저희는 뭐 이런 일을 수익을 별로 안 내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수돗물을 이재용한테 줄 수 있다면 왜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못 주겠느냐. 이렇게 접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빚내서 집 사려는 욕구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이 주거 불안이 해결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누구나 지금 주거 안정을 그럼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다 그러면 집 사야 됩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누군가가 해야 되죠 그거를? 국가는 당연히 그런 데 대한 답변을 해야죠. 국가는 주거라는 건 필수제인데 없는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나 집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데 답변을 안 해요. 아니죠. 좀 얘기를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면은 소위 그 국민이 그 적정한 주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서비스를 국가가 자기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재정을 들여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그것이 같이 동치화하는 것은 좀 너무 아니 논리적인 바로 비하가 그렇지는 아닌가요? 않죠. 바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는 이제 이 주거라는 것은 공공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또 공공택지는 공공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민간에 가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무주택자 누구나 무주택자 모든 사람에게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양쪽에서 반대가 있죠. 분양해달라는 반대. 저소득층부터 먼저 줘야 된다는 반대 있는데 저는 분양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저소득층부터 주는 것도 조금 이 기본주택은 안 맞는 것 같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공급임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공급임대는 기존의 계획대로 하되 이런 원가를 보전하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 새로운 접근을 말씀드리는 거죠. 선진국에서 그 소위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가 결국은 재정행위로서 어느 정도의 처음에 지을 때 서브시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서비스를 누구한테 줄 거냐 해서 극빈층에 대해서는 따로 자기네들이 이제 주택 수당이라는 걸 통해서 현금으로 보조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보조받은 것에 자기의 소득을 합쳐서 보조 안 받는 사람과 똑같은 비슷한 액수를 내면서 운영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소득이 극빈층인 경우에 이제 그 사람한테 아예 가격 자체를 좀 낮춰서 운영하는 방식.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을 할 경우에 이제 소셜 믹스의 문제가 생기고 개토의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점 네. 그것은 따로 맞습니다. 보조금을 네. 통해서 해결하고 맞습니다. 같이 사는 방식으로 주거급여 주죠. 그런 거죠. 이것도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공공임대는요 보조금을 안 주거든요. 지금은 공공임대 들어가면 주거급여 그냥 대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구임대의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시가 대비 낮은 임대료를 보통 한 20%를 타겟을 하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들어간 사람이 장땡인 거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돼서 그리고 뭐 개토화되는 그런 문제도 여전히 있고 기피 시설화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소셜 믹스로 해서 이런 적자 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보급하되 저소득층한테는 주거급여를 추가로 주면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저희 회사의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거급여 그렇죠. 주는 것은 그렇죠. 저희 회사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저희 회사 일은 아니지만 이제 도정에서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더 큰 주거복지 영역인 거고 예. 저는 최소한 알겠어요. 우리가 네. 지속 가능한 모델, 네. 소셜 믹스가 가능한 지속 가능한 모델 이거를 제시하자라는 것이죠. 개토화되는 걸 극복하고 그리고 민간에 자꾸 팔지 말고. 그래요. 네. 우리가 생각한 얘기가 여기까지였나요?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나요? 예. 그래서 뭐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뭘 바꾸냐는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얘기를 어느 정도 했는데. 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정부가 도와주면 정말 대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도와줄 거면 내가 직접 하지 왜 당신을 도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물론 직접 하시면 더 좋죠. 저는 사실요, 정부 직접 하시면요 너무 감사하죠. 저 다르게 할 게 엄청 많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 GH 사장으로 온 게 제가 이 밖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아우, 정부가 직접 하면은 뭐 제가 뭐 예, 전 다른 거 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LH가 운영하는 방식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를 자꾸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좋은 신뢰가 지금 GH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 싶어서 네. 이사장님을 모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 모델은 저희가 그 핵심 요지에 할수록 삽성이 더 좋습니다. 네. 핵심 요지에 할수록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용적률을 높여주면 시세 대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요지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용적률 500%라고 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어느 단지 같은 게 용적률 500%인가요? 보통 주상복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주상복합이 보통 용적률 500% 정도 되거든요. 예. 타워팰리스가 주상 용적률이 800%예요. 예,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래서 타워팰리스 같은 건 꽤 높은 거고요. 그냥 평범한 주상복합이 50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파트가 지금 250%, 200% 이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쵸. 예, 그보다는 좀 많이 빽빽하게 되는데요. 만약 용적률 500%까지 안 돼도 저희는 이게 조금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이지 사업은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정부 의지죠.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30만 원을 공급한다고 할 때 정부에서 자본금으로 한 9조 6천억 정도를 대주면 되거든요. 1년에 9조 6천억의 자본금을 대면 30만 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예, 대출금 말하는 거죠. 아니 대출이 아니고요. 출자를 해서 에코티로. 예, 에코티로 출자를 해서 리츠를 만들든지 대출은 얼마? 전체 비용은? 대출은 전체 비용의 한 8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 그 나머지 96조 80%면 예, 10%는 그러면 한 임대 40, 보증금이고 40조를 더 아니죠. 대출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한 80조 정도 되죠. 80조. 예, 80조 대출인데 그건 민간에 조달하면 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신용만 보강해 주면 1% 정도 장기절이 자금을 조달하는 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민간 자금을 싸게 조달하면 되고 정부에서 물론 신용 보강을 좀 해줘야 되죠. 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에코티 자체는 출자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죠. 9조 6천억이면 신용 보강이 그러면 대출금의 몇 퍼센트? 저희는 뭐 금리 기준 한 1%면 지금 국채는 0.8% 3년물이 0.8%까지 떨어졌거든요. 저희는 아니 이게 신용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이 1%면 80조의 1%니까 8천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로는 결국 8천억의 신용 보강 비용 플러스 구조라고 하는 자본 비용만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증권사 사장님이시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감히 네네. 액수로 말해야 사람들이 예. 그 정도 될 거라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뭐 그거는 기재부가 훨씬 더 잘할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저희는 1년에 30만 원 공급할 수 있는데 1년에 30만 원 공급하면 기본주택 10년이면 300만 원, 15년이면 4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주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거론했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비영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네. 그다음에는 펀딩을 할 때 국가가 다 대주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분강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 국민은 잘 못 알아듣시는데 신용 위험을 다 감안해서 내일 이제 빌려주는 사람이 2.5%를 받아야겠다 할 때 정부가 야 1%는 내가 내줄 테니까는 너는 1.5%만 받고 네. 1%는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 네. 것이 신용보강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돌아가는 게 CDC에 의한 네. 그 저소득층을 위한 그 주택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모델을 네. 우리나라에도 하나씩 좀 들여오려고 하시는 거죠. 네. 예, 그 모델 똑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일단 먼저 가보려고 하고요. LH가 좀 해주면 좋겠고, 예,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원래 미안한 얘기지만 남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하다가 시간 가니까 차라리 예, 예. 그냥 먼저 하시는 게 예,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정부가 도와주면 도와준 대로 하고, 또 LH 하면 또 하는 대로 하고, 하고. 아니면 또 아닌 대로 방법을 찾아서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여러 길로 가가지고 예, 빨리 가야 되니까요. 네, 바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은 GH공사 이제 서울도시개발공사 SH라고 하면 이제 경기도는 GH라고 한다고 네. 하시니까 그게 쉽습니다. 뭐 경기도시개발 GH공사가 하려고 하는 기본주택의 사업 모델이 어떤 것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또 이 관련된 얘기는 또 다른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현욱 사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